안녕하세요. 이갑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본 유형편 수업에 대한 OT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저는 김영편입학원에서 연대 편입 논술이 도입되었던 2012학년도부터 지금까지 논술을 전담하고 있고요. 물론 동시에 고등부 논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메가 로스쿨에서 로스쿨 논술도 함께 담당을 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논술은 총체적으로 가장 잘 꿰고 있는 강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고려대학교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이제 법학을 부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내용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참고로 보시면 되고, 아마 책은 제가 김영편입학원에서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책을 쓰는 강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책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대치 강남대성 두각학원에서 논술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실적에 대한 보고입니다. 저희들은 그 강사별로 실적을 오픈해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실적은 현강 실적입니다. 1단계는 70명이 합격을 했고 2단계는 35명이 붙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 3배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2배수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1단계 통과자들의 경우는 성적이 좋았다라고 봐도 되는 증거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2단계 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관왕 합격생도 2명이나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그 학과별 합격 내용은요, 김영편입 홈페이지에 이갑식 찾아 들어가게 되면은 그 교수 카페에 공지사항에 제가 다 올려드렸습니다. 물론 이름은 성씨만 공개되었습니다만 학과별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통계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최종 합격생은 연대 편입은 24명, 그리고 고대 편입 7명, 그리고 연대 수시논술이 4명이나 붙었습니다. 그래서 총 35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합격증입니다. 요즘은 이 합격증을 다 입증을 할 필요가 있어 갖고 35장. 합격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합격생과 주고받은 문자랑 합격증이 같이 포함된 장면입니다. 그래야 더 정확하게 입증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참고로 보시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의미가 있는 합격생들 중에 2025학년도 재작년 합격생인데 328대 1을 뚫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때 고대 경영학과가 일반 편입에서 1명만 선발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무려 328대 1이었는데 작년은 6명 선발했습니다. 고대가 선발에는 좀 적은 편입니다만 경영학과는 좀 많이 뽑습니다. 학사 편입은 그보다 훨씬 더 많고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모든 수업을 다 듣고, 그리고 고대 면접 수업까지 들은, 물론 제 수업을 말씀드리는 거죠, 합격했습니다. 이 학생은 경영학과 전공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통계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명이 있는데 이것도 2025학년도 학생인데 연대 정형과, 성대 경희대 정형과, 그리고 중앙대는 영문학과, 시립대가 국제관계학과, 국제관계학과도 정형과 계통이죠. 근데 정작 이 학생은 영문학 전공도 아니고 정형과 전공도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되잖아요, 그죠? 논술과 그 편입 영어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다라는 예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생의 전적대가 아주 좋은 학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공개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방캠 학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준비를 하시면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근거로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보여드렸던 이거는 합격증 5장입니다. 그리고 기본 유형편, 여러분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자, 요 책으로 갑니다. 저는 모든 수업을 제가 직접 쓴 교재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건 2027학년도 디자인도 아주 획기적으로 깔끔하게 잘 바꿨습니다. 수업 방식은 이렇습니다. 일단 3시간 수업인데 요 강의로만 진행합니다. 고등부 논술을 공부해 본 학생은 수업 중에 쓰기도 하고 첨삭도 하고 다 하죠. 고등학생들은 수능 공부가 바쁘기 때문에 학원에 2번, 3번 오기 힘들죠. 그러나 편입은 굳이 그럴 필요 없기 때문에 쓰기와 첨삭은 수업 중에 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시간을 잡습니다. 나중에 그 실전 연습반이라고 해서 모의논술 반이 있는데 그때는 수업 중에 테스트 봅니다만 첨삭은 역시 별도로 합니다. 첨삭은 강사인 제가 직접 합니다. 고등부 논술 같은 경우는 첨삭 알바쌤이 별도로 모시고 하시죠. 그 이유는 그 수업 시간에 강사가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1대1로 따로 약속을 잡는 우리 방식은 얼마든지 제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편입하면서 저는 단 한 명도 제가 하지 않는 첨삭이 없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인강 첨삭인 경우에도 제가 직접 다 합니다. 절대 조교를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걸 믿고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첨삭은 한 15분 정도로 잡습니다. 왕복 한 3
3시간 걸린다. 그래서 15분 첨삭 받기 위해서 약간 비효율적일 수 있죠. 대면 첨삭을 저는 좋아합니다만 그 상황이 조금 그러하면은 여러분이 비대면 첨삭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구글 미트로 진행하는데 여러분이 아마 비대면 수업은 익숙하실 겁니다. 본인이 쓴 답안지를 저한테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제가 화면 공유한 상태에서 전자펜으로 필기하면서 첨삭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대면과 다름없는 첨삭이 됩니다. 그리고 인강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첨삭을 합니다. 그건 서면 첨삭 형식이에요. 인강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독서 과제 등등 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시킵니다. 여러분은 첨삭을 받지만 저는 여러분을 채점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성적표가 나가게 됩니다. 스쿨링 앱을 사용하는데 인강 같은 경우에는 그 인강 그 첨삭 툴에 제가 성적을 직접 입력을 해드립니다. 그 성적 점수를 보시면 되고 현강 학생들은 그 성적표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타 뭐 독서 과제가 아주 중요하게 나가는데 독서 과제는 여러분이 그 수업 시간에 3시간 공부만으로는 조금 공부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공부는 제가 독서 과제를 통해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강좌 1독서 원칙을 세웁니다. 8주 동안의 책 한 권 읽고 정리하기, 그리고 신문 사설 요약하기는 매일 한 개씩 300자 2달러 쓰기를 시키는데 이러한 공부를 다 합쳐도 수업 시간까지 포함해서라도 여러분이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당 10시간만 투자하라. 그러면은 연고대 문이 열릴 것이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이것은 그 이외 시간은 여러분이 편입 영어를 하시든 그리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하시든 그리고 토익 공부하시든 다 가능한 시간대예요. 그래서 전혀 무리가 없는 공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 방식에 대한 이해는 되셨죠? 그리고 구체적인 과제물 등등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한테 약간 꿈과 희망을 드리는 자료인데 편입 논술과 연대 수시 논술 모집 정원 비교입니다. 언뜻 봐도 숫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전체 총원을 보시면 일반 편입 기준으로입니다. 143명 대 수시 논술 94명. 자, 그런데 우리 학사 편입도 있잖아요. 학사 편입이 57명입니다. 그래서 포함하게 되면은 작년에 연대 편입 논술 같은 경우는 약 200명 정도 선발했습니다. 약 100명이 채 되지 않는 수시 논술과 비교해 보면은 2배 이상 차이 나는 걸 알 수 있죠. 전혀 뜻밖이죠. 오히려 저장에는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입 논술은 연고대 가는 방법 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연대는 모집 정원도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대는 모집 정원이 조금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독해력 증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인데 신문사설 요약하기, 1강좌 1독서, 그리고 브릿지 특강. 저희 강좌가 투트랙 전략이거든요. 정규과정과 브릿지 특강이 있는데 그거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커리큘럼이 정규과정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OT는 기본 유형편제 1단계입니다. 전체 과정을 아시고 계시는 게 좋겠죠. 기본 유형편은 1원편입니다. 그리고 주제편인 쟁점, 심화, 그리고 기출편인 고대, 그리고 연대. 기출은 고대를 먼저 공부하시기 바라고 그 이유가 고대 기출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리고 질문 형식이 기본 가깝습니다. 연대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응용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7월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대 학교에서 때문에 그런데요. 연고대 원서 접수가 12월 첫째 주 화수목이에요. 이때 고대는 지원생 모두 학교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연대는 1단계 통과자만 제출하기 때문에 나중에 쓸 수 있습니다만 근데 고대 9월 개강하게 되면 좀 바빠요. 그리고 추석도 있고요. 10월 달은 중간고사 있죠. 11월 때면은 벌써 우리가 시험 한 달 전이고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12월 초에 접수할 때 미리 작성해둔 학교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방학 때가 가장 좋은데 1학기 성적표가 나온 시점인 7월부터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한 달 걸립니다. 첨삭 한 3번 정도 받아야 돼요. 하루아침에 뚝딱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말 잘 기억하시고 요 빅3입니다. 별표 3개 나오는 거 잘 봐두시고 기본 유형편, 고대 기출, 연대 기출 요 세 과목만큼은 반드시 여러분이 통달을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 강의를 늦게 듣는 학생들 세 과목은 꼭 들으시기 바라고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게 기본 유형편입니다. 11월, 12월에 시작한 학생들도 가끔 있는데 그 학생들도 기출까지는 못 가더라도 기본 유형편은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기출은 다 듣지 못해도 최근 2026, 2025, 2024 최근 몇 년치라도 꼭 수업을 듣고 여러분이 시험 치러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투트랙 전략 그랬죠. 브릿지 특강 수업인데 이거는 브릿지 특강 OT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보시기 바라고 이거는 2시간짜리 수업입니다.
여러분이 유형 기본편 하면서 모든 유형을 다 공부하시죠. 하지만 그 중에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도상 깊이 있게 못 다룹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화 시켜서 특강을 다시 개설합니다. 이게 브릿지 특강의 핵심입니다. 1단계 독해력, 2단계 논리력, 3단계 도표 분석, 4단계 연대수시 엄선 특강. 이거는 현강에서 한 번만 열립니다. 1단계는 3, 4월, 2단계는 5, 6월, 그 다음에 3단계 7, 8월, 4단계 9, 10월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OT 영상 잘 보시고 꼭 수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적이 표시가 되고 그래프로 나오고 최고점, 최저점, 그리고 백분위, 석차, 그리고 짧은 강평 등이 기록이 됩니다. 제가 아이디와 비번 알려드리면 접속하면 보이게 돼요. 근데 이거는 아쉽게도 인강은 요 성적을 별도로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이건 현강 학생 위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첨삭 예시입니다. 자, 세부 내용 잠깐 확인해 볼까요? 기본 유형편은 사실은 4대 영역, 8대 유형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긴 한데 요약 영역, 적용 분석 영역, 그리고 자기 견해 영역, 자료 해석 영역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각각 요약과 비교, 설명과 평가, 그리고 입장 선택, 대안 제시, 그리고 자료 해석, 기타 해석. 이것이 여러분이 8주 동안 공부하는 이론편이고 대부분의 시험은 여기서 다 나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유형들이 조합을 이룹니다. 그 조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이 다시 확산되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8주 동안은 공부하는 공부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제가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몇 가지 예시들입니다. 자, 논술 학습은 객관식이에요. 자, 객관식이다 보니까 공부도 객관적으로 합니다. 논술 학습 4대 목차입니다.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 요 네 가지 목차가 모든 논술의 기본 틀입니다. 기본편부터 해서 여러분이 직전 파이널까지, 그리고 실제 시험장 가서도 마찬가지. 저는 논술은 객관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문장으로 쓰면은 주관이고 찍으면 객관이 아니에요. 누가 써도 비슷한 답안은 객관식이죠. 논술은 잘 쓰는 두 학생의 답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객관식이 맞고요. 자기 견해 쓰기는 약간의 주관적이 들어갑니다만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자, 약 1000자 정도 답안을 쓴다 가정할 때 문장이 20개 들어가거든요. 한 문장의 적정 길이 50자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여러분이 미션을 다 할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당하게 첫 단락, 두 번째 단락 구분은 하지 마시고 단락과 문장 단위까지 여러분이 세세하게 임무를 할당할 수 있는 것이 개요 작성이에요. 20개 문장이 나오게 되는 구조예요. 논술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주, 이, 근, 상, 그래서 제가 암기시키는 것 중 하나고 유형별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를 실제 보시면요, 2026학년도 제가 복원한 문제인데 연대 사회논술 1번 적용 설명, 2번은 도표 분석 플러스 평가형. 이게 늘 이렇게 나옵니다. 인문은 보시면은 비교하시오. 비교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2번도 차이를 서술이지만 비교입니다. 연대 사회논술 1번은 설명평가고 2번도 설명평가인데 도표가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연대 인문은 1, 2번이 모두 비교다라고 보시면 약간의 외에는 있습니다. 이것도 2019학년도부터 이렇게 됐고요. 2010 이전 문제를 보시면 연대 인문도 설명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연대 사회논술 같은 경우도 1번이 설명평가로 바뀐 것은 2024학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 됐습니다. 이전에는 연대 인문과 마찬가지로 비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인문과 사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해서 하는 것은 11월 달부터 합니다. 이 8대 유형이 서로 연관을 맺고 있고 문제는 다양하게 연결돼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대도 거의 비슷합니다. 1번 문제는 요약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설명평가입니다. 고대는 연대와 다르게 인문사회가 흡사합니다. 단지 고대도 연대처럼 사회논술은 도표가 있습니다. 연대는 모두 제시문 중에 영어 지문이 있습니다. 고대는 영어 지문이 없습니다. 난도는 연대가 2, 3배 정도 어렵습니다. 고대가 더 쉽습니다. 이번에도 그 흔적은 그대로 나왔고요. 또 다른 점은 이제 주제는 인문사회가 조금 다릅니다. 인문은 문사철, 어문역사 철학이죠. 그 외에는 대부분이 사회논술인데 인문은 인문학 관련된 주제가 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자체는 그닥 변별력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시문 읽고 해석하면 되니까 그 이전 거도 마찬가지죠. 연대 사회논술, 연대 인문논술 2026학년도랑 큰 차이가 없죠. 고대도 마찬가지죠. 요약이 나오고 2번은 설명평가형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의 1단계는 논술 100%입니다. 2단계는 논술 60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류 또는 면접이 들어갑니다. 고대는 면접이고 연대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도 서류 확인 면접 정도이고 전공에 대한 질문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고대 한 5분 정도 면접 봐요. 간단한 거 묻습니다. 제출한 서류 갖고 확인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일결, 비동일결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유불리가 없습니다. 단지 비동일
비동일 계열인데 지원 전공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강 기록이 좀 없다면 그 부분만큼은 좀 분리할 수 있으므로 비동일 계열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은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수업을 좀 들어두시는 게 좋다. 몇 과목 정도냐? 정답은 없습니다만 한 서너 과목 정도라도 있는 게 좋습니다. 전공으로 듣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시점이 들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부분만큼은 감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잘 인지하고 계시고 다른 부분에서 만회를 충분히 하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뭐 불합격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전적 때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의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저의 교재와 그리고 실적인데 특히 중요한 것은 논술 객관식입니다. 아까 보셨죠?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 이 네 가지 틀로 진행하고 문제 하나하나가 모두 미션이 할당되기 때문에 객관식이죠. 이건 1년초의 컬입니다. 중간에 타원형이 브릿지 특강 컬입니다. 박스로 된 것이 정규과정 이렇게 작년에도 제가 11건 정도 쓴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승부수인데 학업 계획서입니다.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써오는데 한 일주일, 자 첨삭 한 3번 정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첨삭 받고 일주일, 3번 받고 일주일 하면 총 한 달 걸리죠. 자, 7월 말부터 제가 공지하면은 그때부터 꼭 학교에서 참가하시기 바라고. 1단계가 한 70명인데 2단계가 35명, 2배수 붙잖아요. 평균 3배수인데 1단계 성적이 좋다라는 것도 있지만 2단계 준비가 잘 돼 있다라는 뜻도 되잖아요. 자, 연대 1번 지원한 동기와 이르려는 학업적 노력. 이 학업적 노력은요, 성적 증명서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수강 기록에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동일 계열은 별 문제가 안 되겠죠. 이를 위한, 즉 지원 학과를 위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비동일 계열 학생은 지원 전공에 대한 수강을 해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활동도 중요합니다. 활동도 여러분이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괜찮아요. 이 활동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활동을 챙기시기 바라고. 연대가 활동에 대한 예시를 들었죠. 리더십, 그리고 봉사, 동아리, 연구, 취미. 자, 리더십은 직책을 맡은 경력을 말합니다. 연구활동은 그 교수님 연구팀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요거는 논문 공모전 같은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취미활동도 혼자 하는 취미는 입증이 안 되죠. 그래서 동호회 같은 겁니다. 대학생끼리 하면 동아리, 밖에 사회인들 하면 동호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는데 전공 관련성이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지속성입니다. 그래 진정성이 좀 보이기 때문에 전공 관련성은요 100% 관련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전혀 없다면 지금이라도 봉사활동 정도가 좋습니다. 봉사활동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시면 되고, 자, 같은 100시간이라 해도 한 달 동안 100시간보다는 1년간 100시간이 더 좋습니다. 더 진정성 있어 보이거든요. 자, 이것도 대학 입학 후 졸업 전 기간입니다. 대학 입학 전이나 졸업 후는 안 돼요. 입학 후 졸업 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동기 묻고 있죠. 그리고 활동 묻고 있죠. 지금 설명드린 요 수업은 기본 유형편 제1단계 수업입니다만 이 수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늦게 이 영상을 보신 학생은 OT 중에 말씀드린 거 잘 참고하시고 가급적이면 빅3는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면 당연히 연간 커리 전체를 타는 게 좋고 특히 그 브릿지 특강은 함께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마치고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